안녕하세요. 주식해서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식해서 여행가자 새로운 얼굴과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경제TV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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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배틀, 모의투자에서 여행가자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지를 선정하고 투자로 수익을 내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나우 씨, 저희가 여행 가기 위해서 지난달에 모의투자를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각자 한 종목씩 해서요, 총 2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모의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는 주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모의투자를 바탕으로 구성한 주가변동 시뮬레이션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내렸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가까운 이웃 나라로 여행을 준비했죠. 네, 나무 씨 캐리어 준비하셨나요? 벌써 준비 다 해놨습니다. 네, 주식해서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에 떠나볼 여행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무 씨가 준비한 여행지 어디세요? 네, 제가 이번에 첫 방송이잖아요. 굉장히 고심 끝에 한 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 인생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의 상하이를 골라봤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국 상하이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그 즐거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상하이는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가 조금 더 발전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부 문명과의 접촉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풍경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명나라 시대 때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정원, 예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중세 유럽식 건물이 늘어서 있는 거리 와이탄, 그리고 유명한 동방명주탑이 위치해 있는 푸동의 현대식 고층 건물가까지 모두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부터 근대, 현대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이 상하이의 3가지 즐길 거리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동방명주 전망대와 와이탄의 야경을 가장 먼저 뽑아봤습니다. 동방명주 전망대는 상하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이 기둥축을 중심으로 해서 구슬 3개를 끼워놓은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명주 탑에는요, 93m, 그리고 263m, 350m 지점에 각각 구슬 모양의 전망대가 3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대에 오르게 되면 주변의 초고층 건물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황푸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면 상하이에는 황푸강이 있는데 그 강에 떠다니는 유람선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와이탄의 야경까지 모두 한눈에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망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어쨌거나 상하이의 랜드마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를 엄청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갔을 때 한 4시간 정도. 4시간이요? 네, 길게는 6시간까지도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기다려요? 네, 그렇죠. 그 줄을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일찍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제 어두워지고 나서 가면은 야경을 보려는 인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황푸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방명주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와이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엄청 옛날 건물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독일 막 이런 쪽에서 와서 지어놓은 중세 유럽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뿜어내는 그 야경과 아우라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또 옥상의 루프탑에 가시면은 바, 레스토랑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셔서 식사 즐기면서 야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탄에서 유람선을 타시거나 아니면 동방명주 탑이 위치한 푸동에서 야경을 함께 즐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그 상하이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딱 즐기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2번째 포인트 어떤 건가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꼽아본 곳은요,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하고 홍콩에만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작년에 상하이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2016년 6월에 문을 열어서 상하이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6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입구에 있는 미키 애비뉴, 그리고 트론과 버즈, 스타워즈가 있는 투머로우랜드, 세 번째로는 호수와 정원이 아름다운 상상의 정원, 디즈니 공주들과 피터팬, 곰돌이푸가 살고 있는 판타지랜드, 캐리비안의 해적을 메인 테마로 하고 있는 트레저 코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류 타기와 같은 어트랙션을 즐길 수가 있는 어드벤처 아일,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2개 있잖아요. 네. 트레저 코브랑 그리고 어드벤처 아일, 이 네. 2가지는 역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요. 왜 길죠?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니까 당연히 네. 길겠죠. 제일 재밌고 또 이제 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 네. 보니까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오픈하자마자 바로 뛰어가셔가지고 이 2가지를 먼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먼저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오픈하자마자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네. 바로 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디즈니 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어떤 디즈니랜드보다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 해요. 제일 정말요? 큰 디즈니 성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덕후시라면은 꼭 네.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퍼레이드를 또 볼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저녁에 불꽃쇼까지, 불꽃놀이까지 맞아요.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디즈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상하이 이번에 가까운 곳에 생겼으니까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즐길 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여행 가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사진도 찍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밥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이미 사진 찍을 만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 먹방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마라탕이라는 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네. 같이 이렇게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음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라탕은 어떤 음식이죠? 네, 마라탕은 중국의 매운 음식 하면은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중국이면은 아무래도 뭐 사천이나 네, 이런.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천 네네네. 지역. 그 사천 지역에서부터 유래를 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 유래한 음식이고요. 정말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건물에 하나씩은 꼭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부터 해산물 그리고 야채와 국수까지 원하는 재료를 먼저 고르시고요. 그거 중량을 달아요. 네. 그래서 중량을 달면 거기에 맞는 금액이 나오고 내가 맵기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맵기 조절까지 선택을 완료를 하면은 빨갛고 그 알싸한 국물에 재료들을 넣어서 따뜻하게 끓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짬뽕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맛있을 것 할 수 같아요. 있어요. 라면하고 짬뽕의 네. 중간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입맛에 맞게 맵기랑 또 재료들을 조절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정말 착하거든요. 한 3,000원, 4,000원밖에 안 정말요? 해요. 네. 싸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네. 분식집에서 그냥 한 끼 해결하는 정도의 가격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 끼 푸짐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라탕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죠. 정말요? 그 우리나라의 네. 차이나타운들 있잖아요. 네네네. 굳이 멀리 인천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서울에도 뭐 건대 입구라든가 아니면 대림 쪽 이런 쪽이 많이 있으니까 저 먹어보고 즐기시면 좋을 싶어요. 것 같긴 한데 그쪽은 가격이 좀 비싸요. 중국에서 먹는 것보다. 그렇군요. 그거 감안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야경부터 음식까지 상하이의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3박 4일간의 여행 경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남주 씨 어떻게 예산 짜셨나요? 네, 저는 이번 여행의 경비를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항공권은요, 중국 항공기를 타고 평일에 가장 저렴한 항공기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23만 원 정도로 예상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숙박 부문에서는 제가 호텔을 또 그냥 저렴한 호텔을 하나 잡아봤는데요. 20만 원 정도로 3박 4일을 묵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비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7만 원 정도로 입장료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평일 기준인데요. 7만 원으로 또 입장권을 구매를 해봤고요. 식비가 12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념품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6가지를 다 해서 한 72만 원 정도로 총 경비를 책정해 봤습니다.
네, 나무 씨가 이제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예산을 72만 원으로 3박 4일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씨가 이 72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잘 했었어야 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셨어요? 네, 저는 LG 이노텍 종목을 구매를 했습니다. LG 이노텍이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주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요, 모의 투자를 기반으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 노트 8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역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처럼 이제 삼성과 애플, 그 스마트폰계의 두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항상 3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IT 쪽에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종목이 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LG 이노텍의 2분기 실적이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2분기까지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네. 앞으로 3분기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시점인 거죠. 특히 LED랑 기판 소재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렌드요? 근데 요즘 광고들이 다 보통 카메라 화질, 뭐 사진 예쁘게 찍는 그런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뭐 내 인생의 순간을 남겨라 이런 느낌의 네. 광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과 카메라가 굉장히 또 스마트폰의 혁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네. 찍으면은 굉장히 인생샷 잘 나오고 풍경도 예쁘게 나오고 네네. 아웃포커싱 이런 거 되게 잘 되잖아요. 아웃포커싱.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기능이 최근에 더 발전이 된 게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 나왔던 그 노트 8 역시 네.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했고요. 또 앞으로 나올 애플의 아이폰 8에도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의 혁신이 계속이 되면서 LG 이노텍의 수익성 역시 꾸준히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당분간 듀얼 카메라로 인한 실적 개선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출시가 되면서 수익성이 더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LG이노텍 종목을 언제 또 얼마에 사셨나요? 네, 저희가 방송 한 달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한 주당 16만 4천 원일 때 저는 총 4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5만 5천 원이 들었고요. 제가 했었던 예산 72만 원에 맞추려면 한 7만 원 정도를 못해도 7만 원을 더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야 디즈니랜드도 갈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맞아요. 7만 원이면 딱 디즈니랜드 네. 입장권이네요. 네, 좋습니다. 과연 나무 씨가 계획대로 상하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몽골을 준비했습니다. 이 몽골은 아시아의 중앙 내륙, 시베리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위치한 몽골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큰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아시아에서 6번째로 넓지만 국토 대부분이 척박해서 인구는 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활발한 공업화가 진행돼서 근대적 도시로 성장을 했지만 이 울란바토르와 몇몇 도시를 제외한 몽골의 초원지대에는 여전히 유목민들이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렇게 푸른 하늘과 초원, 야생화 등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몽골의 명소는 텔릴지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몽골 최고의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공원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트레킹과 암벽 등반, 수영과 래프팅, 승마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 안에는 유목민들의 집이죠. 게르를 활용한 숙박시설인 게르 캠프가 많습니다. 게르요? 네, 게르가 뭐예요? 그 몽골 초원에서 보시면은 하얀색 천막으로 된 집 있잖아요. 동그란 집. 네네, 텐트 같은 거요? 네, 거기서 이제 유목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게르라고 한대요. 네. 근데 그게 그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자면서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이 캠프 안에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장이랑 레스토랑이랑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몽골 전통 공연과 별 사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 몽골에 있는 하얀 천막 게르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게르에서 캠핑하면서 별을 보는 게 그렇게 예쁘대요. 이때 여기서는 은하수나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별다른 장비 없이도 네.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맨눈으로요? 네, 대단하죠. 굉장히 네. 엄청 그게 자연이 잘 보존이 돼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명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테를지 국립공원 입구에서 36km 정도 가면요. 테를지 로드 끝에 UB2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 뒤쪽으로 난 다리를 건너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로 토울강인데요. 이제 이곳은 주말마다 웨딩 촬영하는 신혼부부부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또 래프팅과 승마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고급 리조트와 호텔들도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이 톨강에서 울창한 숲 아래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몽골 하면은 그 네. 징기스칸이 말 타고 다니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밖에 생각이 안 맞아요. 났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즐길 거리들이 마련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더 아름답습니다. 바로 몽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홉스굴 호수인데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서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바다를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이 호수의 면적이 자그마치 제주도의 1.5배, 또 남과 북의 길이는 무려 13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이 근처에서 야크나 술록 같은 야생 동물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보트나 요트, 카약 등을 타면서 호수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허가된 어부들만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호수에서만 잡힌다는 민물 연어가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네요. 저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도요. 가서 먹고 싶네요. 저도요. 네. 얼마나 맛있을지 네. 해발고도 1000m 네. 거기서 잡힌 연어. 근데 비쌀 것 같아요. 이게 허가된 분들만 잡을 수 아, 있으니까. 혹시 가격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예산을 나중에 추가해야 알려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그 몽골에 제 친구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요? 그 얼마 전에 SNS에 네.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밤하늘에 별이 진짜 엄청나게 떠 있는 와.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핸드폰 카메라로도 담길 정도면 아, 정말요? 네, 그렇죠.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였는데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몽골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 네, 몽골, 그러면 네. 이제 도원 씨는 예산을 얼마로 짜셨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네, 저도 3박 4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먼저 항공권이 국내 항공기 타서 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숙박은 3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게르에서 2박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좋은 호텔에서 1박을 해가지고 30만 원 잡았고요. 교통비는 15만 원입니다. 그 테를지 국립공원에 가려면 차와 기사님을 렌트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잡았고요. 식비는 5만 원, 그리고 기념품은 10만 원 해서 총 1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25만 원 도대체 어떻게 벌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종목 구매하셨나요? 저는 NC소프트 샀습니다. 네, NC소프트 요새 또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샀죠. 하지만 역시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렇죠. 또 보면은 출퇴근길이나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난 6월에 정말 모바일 게임 유저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대작이 하나 나왔죠. 바로 NC소프트의 리니지 M입니다. 이 리니지 M은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는데요. 지금은 출시된 지 이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 통합 전 세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구글, 애플 합산 매출 1위에 오른 것은 국내에서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달 초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 NC소프트가 리니지 M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누적 매출이 2,2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 게임 하나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이 리니지 M이 중국 시장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또 한 번의 주가 상승 이벤트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올해 안에 유저 간 아이템 거래 기능과 공성전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전이 리니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성을 두고 많은 게임 유저들이 네. 동시에 접속을 해서 네. 같이 게임을 즐기는 네. 그런 대전 말하는 네, 거죠. 팀 이루는 네, 팀 이뤄서 네, 네.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얼마에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당시에 언제 얼마에 사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도 나무 씨랑 똑같이 한 달 전에 샀는데요. 그때 가격이 38만 50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세 주를 샀고요. 그래서 총 114만 1,500원이 들었는데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25만 원이니까 저는 10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저보다 더 벌으셔야겠네요. 네, 3만 원 더 좀 벌어야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현재 시각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는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8월 29일 오후 1시 47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투자하셨던, 모의 투자하셨던 LG이노텍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골랐던 LG이노텍 종목 현재 지금 시간에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네, 현재 시각에는 0.58% 정도 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 네. 빨간불 켜주면서 17만 3천 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주당 16만 4천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네, 모의 많이 투자할 올랐어요. 때. 네, 그쵸. 거의 한 10,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제가 4주를 샀으니까 4만 원가량 저는 벌어들인 오, 셈입니다. 원래 7만 원 벌어야 되는데 네. 4만 원 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꽤 많은 벌었네요. 수익을 올렸죠. 네. 성공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그럼 3만 원을 아까야 돼요. 어떻게 네, 깎으실 거예요? 3만 원은 저는 기념품을 기념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념품이. 네, 너무 그래서 기념품을- 쉽게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잠자거나 이런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 포기할 수 없고. 네, 기념품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무 씨 그러면 여행 거의 성공하신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어서 저의 NC소프트 주가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현재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0.13% 하락하면서 38만 2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살 당시에 38만 500원이었는데 지금 38만 2천 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세 주를 샀으니까 4,500원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겨우 4,500원. 벌어지네요. 4,500원 올랐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 거의- 정도 원래 더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못 번 거죠? 네, 못 번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10만 원을 깎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서 깎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 실패한 거예요? 네, 실패한 거죠. 하긴.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2만 원 정도랑 차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번 여행은 포기하는 걸로. 네, 이번 여행은 포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 씨는 상하이 여행을 성공하셨고요. 저는 몽골 여행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승리자는 나무 앵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여행이었는데 성공해가지고 또 뿌듯하네요. 네. 네, 나무 씨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 배틀을 해봤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주식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막상 모의 투자를 직접 해보니까 이게 정말 애가 타더라고요. 네, 한순간 떨리죠. 순간마다 언제 오를까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애가 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여행이 기대가 되네요. 그쵸. 네. 저도 다음 주 여행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행을 실패한 사람에게는 좀 벌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벌칙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덤 파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저는 다음 멀리 보고 있어요. 네, 큰 그림 그리시는 이길 거군요. 거예요. 다음에 이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